할머니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야, 너 나 노후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거야? 병원비도 걱정이고 혹시 집 나가야 할 일 생기면 어떡하나? 목소리에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꼬박꼬박 모은 돈이 있는데도 정작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요즘 제 주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노후에 비상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안심할 수 있는지요? 병원비는 얼마나 들고 혹시 자녀가 어려우면 얼마나 도와줘야 하는지 막연하게 걱정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꼭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노후에 실제로 필요한 비상금 규모를 상황별로 계산해 보고, 둘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 셋째, 갑자기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지, 넷째,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시니어 복지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나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노후가 불안한지 모르겠어.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은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받으시는데 막상 큰 병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어르신들 실제 사례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70세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수술비가 800만 원이나 나왔어. 다행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실제 본인 부담은 300만 원 정도였대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한 달에 약 10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비, 약값, 간병비를 합치면 그 정도 되더래요. 다행히 이분은 비상금으로 1,000만 원을 모아두셨대요. 그 돈으로 1년 가까이 버티셨고 그 사이에 남편분이 많이 회복하셔서 지금은 괜찮으시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병원비는 대략 얼마나 준비해야 돼? 좋은 질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시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이 평균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은 좀 더 들 수 있고요. 여기에 재활치료나 간병비까지 합치면 1년에 약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보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68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던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천만 원 올려달래? 이사를 가자니 나이도 있고 익숙한 동네를 떠나기 싫고 참 난처하더라고요. 다행히 자녀분들이 도와주셔서 해결하셨지만 만약 도움을 못 받으셨다면 정말 큰 문제였을 거예요. 요즘 전세금이나 월세가 계속 오르니까 주거비도 큰 부담이잖아요.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집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돼? 현재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갱신 때마다 인상될 수 있으니 최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복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65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는데 손주들 학원비를 내가 대신 내주고 있어.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만 몇 달씩 계속되니까 부담이 크시더라고요. 매달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거든요. 다행히 아들분이 다시 취직하셔서 이제는 괜찮으시답니다. 한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 돕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자녀분들이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물론 자녀가 안정적이면 이 부분은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72세 최병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했는데 300만 원이나 들었어. 추운 겨울에 보일러 없이는 못 사니까
급하게 교체하셨대요. 이런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나 가전제품 교체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것들도 오래 쓰면 고장 나잖아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따로 준비해야 돼. 내 갑작스러운 생활비 지출을 위해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따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나 가전제품은 한꺼번에 고장 나는 게 아니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야?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주거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자녀 지원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생활비 여유 자금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합치면 대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여유 있게 준비하는 비상금 규모예요. 한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해. 내 여유 있게 준비하면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실제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5,69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 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장기요양보험이 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 요양 서비스나 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정부에서 대부분 지원해 줍니다. 본인 부담은 15%에서 20% 정도만 내시면 돼요.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이에요. 신청하시면 공단에서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긴급복지는 또 뭔데?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당장 돈이 없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해요. 선지원 후심사 제도라서 일단 지원받고 나중에 자격심사를 받으시거든요. 네 번째는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이랑 다른 거야?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한 의료지원 제도예요. 일반 건강보험보다 본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입원하시면 본인 부담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내시면 돼요. 만약 생활이 어려우시면 의료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나는 차상위계층인데 신청 안 했어. 그러면 꼭 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의료급여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거급여는 뭔데? 월세나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이 되시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또 집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혹시 대상이 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또 뭔데?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전기료, 가스비로 쓸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겨울에 난방비 부담되는데 좋겠네? 네, 맞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어요. 매년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자, 여기까지 정부 지원 제도를 알려드렸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런 제도들을 다 받으면 비상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좋은 질문입니다.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실제 필요한 비상금은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 받으시면 간병비 부담이 80% 이상 줄어들고요. 의료급여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안심하실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럼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상황 파악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는 거야?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은행 통장, 적금, 보험 해약하면 받을 돈 이런 거 다 합쳐서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자녀 용돈 이런 거 다 합쳐서 월 수입이 얼마인지요. 마지막으로 매달 나가는 돈도 계산해 보세요.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이런 거 다 합쳐서 월 지출이 얼마인지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매달 조금씩 모자라네.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매달 부족한 금액을 1년으로 곱하면 연간 얼마가 부족한지 나옵니다. 그 금액만큼은 비상금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부족하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복지제도 신청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복지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제일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주민센터 가시면 복지 담당자가 계세요. 그분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거 해당되는 거 다 신청하세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가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 자녀분이나 이웃분과 함께 가세요. 요즘은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도 해줍니다. 전화하시면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해서 상담해 주기도 해요. 혼자 계신 분들은 꼭 이용하세요.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비상연락망 만들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비상연락망이 뭔데?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거예요. 자녀 전화번호, 주민센터 전화번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응급실 119번 이런 번호들을 종이에 크게 써서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세요. 핸드폰에도 저장해 두시고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네. 지금 당장 해봐야겠어. 네, 꼭 그러세요. 급한 상황에서는 전화번호 찾는 것도 헷갈리거든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건강관리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건강관리가 왜 중요한 거야? 건강하시면 병원비가 안 나가잖아요. 비상금을 아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건강관리예요. 정기검진 꼭 받으시고 만성질환 있으시면 약 꼬박꼬박 드세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 매일 하시고 음식은 싱겁게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큰 병 예방하실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해. 무릎이 안 좋으시면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팔 돌리기 이런 거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시면 어르신 체조 프로그램도 있어요.
참여해 보세요. 5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전략 습관 만들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미 아껴 쓰는데 더 뭘 아끼라는 거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전기 안 쓰는 방 불 끄기, 물 아껴 쓰기, 마트 할인 시간 이용하기 이런 거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아끼면 1년이면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장 보러 가면 자꾸 이것저것 사게 돼. 장 보러 가시기 전에 필요한 거 메모하고 가세요. 메모한 것만 사세요. 그리고 배고플 때 마트 가지 마세요. 배고프면 더 많이 사게 되거든요. 6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녀와 대화하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녀한테 뭘 말하는 거야? 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가진 돈이 얼마고 매달 얼마씩 쓰고 있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뭔지요. 자녀들도 부모님 상황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숨기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은데 부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 나누면 나중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요. 7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보 업데이트 하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보 업데이트가 뭔데? 복지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지원 금액도 오르고 새로운 제도도 생기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주민센터 가서 새로운 혜택이 생긴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컴퓨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담당자한테 새로운 제도 생긴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8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웃과 교류하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웃이랑 교류하는 게 왜 중요한 거야? 혼자 사시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웃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서로 돕고 살 수 있어요.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귀고 정보도 얻으실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람 사귀기 어려워.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세요. 매일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9번째로 해야 할 일은 통장 정리하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통장 정리를 왜 하는 거야? 쓰지 않는 통장이 여러 개 있으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주로 쓰는 통장 하나나 둘로 정리하세요. 비상금 통장은 따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매달 자동 이체되는 거 확인하세요. 안 쓰는 서비스 자동 결제되는 거 있으면 해지하시고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통장이 5개나 돼. 은행 가셔서 정리하세요.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시고 필요한 통장만 남기세요. 그러면 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10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뭘 점검하는 거야? 3개월에 한 번씩 내 상황을 점검하세요.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지, 매달 수입과 지출은 어떤지, 앞으로 예상되는 큰 지출이 있는지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 자녀분과 같이 하세요. 3개월에 한 번 자녀들 만날 때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자녀들도 부모님 상황을 알 수 있고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가지나 되니까 다 기억이 안 나네? 그러시면 종이에 적어 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 이웃에 사시는 73세 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작년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됐는데 정말 막막하더라.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대요. 남편 연금도 없어지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으셨대요. 담당자가 기초연금 신청하시라고 해서 신청하셨더니 매달 33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의료급여도 신청해서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주거급여도 받아서 월세 걱정도 덜었다고 하세요. 지금은 비상금도 조금씩 모으고 계시답니다.
이분 말씀이 진작 알았으면 남편 살아계실 때 같이 신청할 걸 그랬대요. 한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도 주민센터 가봐야겠네. 네, 꼭 가보세요. 모르고 계신 혜택이 많을 거예요.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후 비상금은 여유 있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되 복지제도 잘 활용하시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주거급여 같은 정부 제도를 꼭 신청하세요. 셋째,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이런 공식 채널을 적극 활용하세요. 넷째, 내 상황 파악부터 정기 점검까지 10가지 실천 방법을 하나씩 실행하세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당장 내일 주민센터 가봐야겠어. 네, 꼭 그러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1을 입력해 주시고요. 별로였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특히 어떤 복지 제도를 신청하셨는지, 어떻게 도움받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노후 자금 관리하는 법, 그리고 상속과 증여 어떻게 준비해야 자녀들이 세금 덜 내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집이나 땅 있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다음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행복시니어 복지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